서울시가 목동과 여의도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최근 조금씩 회복 중인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주대 부동산학과의 하정민 개건교수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가 목동 신시가지 등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재연장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는데요. 2024년 4월 26일까지 또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거래를 유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봤을 때요. 예년보다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전보다는 거래량도 살아나고 있고 특히나 또 분양률 또한 좀 오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토지거래구역에 이제 허가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 지역 위주로 이제 투자자라든지 매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될 것을 좀 우려하고요. 투기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1년간 연장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실상 이제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투자를 봤을 때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됐을 때부터 약간 정부에서 올라갈 만한 데를 찝어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성행했기 때문에 좀 쉽사리 이거 규제를 해제를 해주지 있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에 따라 신월동 등 근처 아파트 단지 매매 가격이 높아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인근 지역 집값이 급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상 목동 지역을 보면요. 신월동이라든지 신정동 지역 같은데 이제 지금 뭐 거래 수요가 좀 많은데요. 사실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이 이제 거주를 할 수도 없겠고 그리고 역전세난이 또 굉장히 많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번졌다라고 판단이 좀 되는데요. 사실 이 거래 구역이 이제 해제가 됐다 해도 인근 지역의 가격이 갑자기 막 뚝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 동반 상승의 가능성으로 또 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 인근 지역들도요,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것 부분을 봤을 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고요. 입지라든지 이제 환경이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걱정은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되면서 안 그래도 뜸했던 주택거래가 더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집값 바닥론을 두고 10명 중 6명은 더 떨어질 것이다. 4명은 현재가 바닥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실제로 바닥인 시점에요. 매수자의 매수 희망 가격과 매도자의 매도 희망 가격이 얼추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직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주택을 매수할 때는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리 부분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봤을 때는 올 초에 이제 심리는 약간씩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금융적인 기초가 이 뒤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전세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힘을 내고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섣불리 이렇게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걸 조금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하지만 또 사실상 바닥은 아직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은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패닉 바잉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거래량이 터진 게 한 200% 이상이 되는데 그 거래만큼 이제 거래가 수요가 조금 활발해져야 그러니까 패닉 셀링처럼 그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줘야지 가격적인 안정이 되고 그때가 진짜 바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영끌족이 이제 급매로 던지는 수요인데 사실은 뭐 이것만 보고 바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지표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강남 3구의 규제 해제라든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조금 해제하려는 모습이 보일 때가 진짜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세 시장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전세자금 대출이 2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전세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춤하던 전세 시장 다시 활기를 찾을지도 궁금하고 전세와 저가 매수 중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까지도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이제 금리가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높은 편이지만요. 점차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지금 전세 시장의 전세자금 대출이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요. 사실상은 이제 월세화가 굉장히 많이 가속화됐기 때문에 거의 다 월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보금자리 론이라든지 이런 금리가 괜찮은 것들로 혹은 이금융권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상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입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됐던 입지가 괜찮은 지역에 선점을 좀 하신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금리 기조가 조금 높고 조금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주대 부동산학과의 하정민 개건교수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 짚어봤습니다.